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2024년 발롱도르 수상자이자 유로 2024 우승과 동시에 대회 MVP를 차지하고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선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주장 원정을 차고 조국을 16년 만에 다시 세계 정상으로 이끈 뒤 월드컵 골든볼까지 거머쥔 남자, 맨체스터시티 역사상 최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결정지은 결승전의 유일한 득점자이자 펩 과르디올라의 전술을 그라운드 위에서 구현하며 프리미어리그 4연패라는 전무후무한 업적의 중심에 섰던 세계 최고의 6번, 이제 7년 동안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던 맨시티를 떠나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선수,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입니다. 1996년 6월 2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난 본명 로드리고 에르난데스 카스탄테. 로드리는 어린 시절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소년 시스템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령별 유스에서 뛰었지만 결국 유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16살 무렵 자신이 결국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새로운 기회를 찾아 마드리드에서 400km 떨어진 비아레알로 향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가 된 로드리의 비아레알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 유망주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17살에 홀로 비아레알로 간 로드리는 부모님과 약속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축구 선수를 꿈꾸는 것도 좋지만 대학교 공부 역시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는 비아레알 유소년 팀에서 뛰는 동시에 대학교에 입학했고 18살 이후에 축구 선수 기숙사가 아니라 평범한 대학생들이 사는 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오전에는 축구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수업을 들었던 말 그대로 축구 선수와 대학생의 두 가지 인생을 동시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학 공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놓고 공부하다가 원정 경기 버스 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아틀레티코에서 보낸 시간은 단 한 시즌 뿐이었지만 레알 마드리드를 4대2로 꺾으며 우에파 슈퍼컵 우승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시메오네를 거쳐 과르디올라의 완벽한 6번으로 픽이 되었고 2019년 맨체스터 시티는 당시 구단 최고 예정년이었던 1000억을 투자해 22살의 로드리를 영입하게 됩니다. 아틀레티코에서 겨우 한 시즌을 보낸 선수에게 이 정도의 바이아웃 금액을 투자한 이유는 노세에 가던 페르난지뉴의 뒤를 이어서 과르디올라의 축구를 책임질 차세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맨시티에서 로드리는 언제 전진해야 하는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압박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펩에게 물었고 배워나갑니다. 로드리 스스로도 과르디올라가 자신의 축구에 마지막 퍼즐을 더해줬다고 표현했을 정도. 그리고 정확히 2년 뒤인 2022-23 시즌 로드리는 맨체스터 시티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56경기에 출전을 하며 과르디올라 축구의 심장이 됩니다. 프리미어리그와 FA컵을 차례로 우승한 뒤 남은 건 단 하나, 구단 역사상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이뤄낸 것입니다. 로드리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MVP에 선정됐고 일주일 뒤에 스페인 대표팀을 네이션스리그 정상으로 이끌며 파이널 대회 최우수 선수까지 거머쥡니다. 클럽과 대표팀 모두에서 로드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로드리의 커리어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 보일 정도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맨시티가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4연패를 달성했고 스페인 국대까지 유로 2024 우승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이 결승에서 잉글랜드를 꺾고 통산 4번째 유럽 정상에 오르자 로드리는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드리는 비니시우스와 벨링엄을 제치고 마침내 발롱도르까지 차지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발롱도르를 차지한 것은 1990년 마테우스 이후 처음이었고 스페인 선수로는 1960년 루이스 수아레스 이후 무려 64년 만에 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축구 선수로 전세계 축구 정점에 올라선 바로 그 순간 로드리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2024년 9월 아스날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로드리는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 축구 인생 최고의 상을 받는 순간과 축구를 할 수 없는 최악의 시간이 동시에 찾아온 것입니다. 긴 재활이 시작됐고 8개월 뒤인 2025년 5월에야 그라운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로드리의 몸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근육 문제로 여러 잔부상이 이어졌고 2025-26 시즌 예전처럼 무조건 모든 경기에 나서는 선수는 아닌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월드컵은 로드리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대회였습니다. 십자인대가 끊어진 지 2년도 채 되지 않는 로드리는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월드컵에 출전했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스페인의 월드컵 정상 탈환에 공을 세웁니다. 십자인대 파열을 딛고 돌아온 로드리는 스페인의 허리와 중원 장악 핵심이었고 우승과 대회 MVP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게 됩니다. 스페인이 치른 8경기에서 총 96km를 뛰었는데 이는 2026 월드컵에 출전한 모든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이 뛴 거리였습니다. 화려한 드리블이나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공이 없는 곳에서 누구보다 많이 움직이며 팀 전체를 연결하는 선수가 월드컵 최고의 선수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 우승으로 로드리는 월드컵과 유로,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발롱도르까지 모두 가진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로드리의 커리어를 뒤흔드는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사실 2026년 초까지만 해도 로드리의 스페인 복귀설에 가장 강하게 거론되었던 팀은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로드리는 2022년 맨시티와 재계약하며 계약을 2027년까지 연장한 상태였고 2026년 여름이 되면 계약 기간이 정확히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시티로서는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이적료를 받고 팔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여름이었던 것입니다. 레알은 로드리와 몇 주에 걸쳐서 접촉했지만 협상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그 틈을 파고든 팀이 바르셀로나였습니다. 로드리는 한지 플릭 감독과 디렉터 데쿠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뒤 바르셀로나 이적의 매력을 느낍니다. 딱 부스케츠와 과르디올라를 거쳐 내려온 바르셀로나식 6번의 축구와 아다리가 맞은 것입니다. 시메오네에게 수비형 미드필더 정석을 배우고 자연패를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6번, 유로 MVP에 이어 발롱도르까지 차지한 직후 십자인대 파열이란 축구 인생 최대의 시련을 맞이했지만 기어코 다시 일어나 스페인의 주장으로 월드컵을 들어올리고 월드컵 골든볼까지 품에 안은 로드리. 세르히오 부스케츠 이후 또 하나의 위대한 6번으로 활약을 해 바르셀로나에게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